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연주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몽골 나라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다녀온 몽골 선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몽골의 차례에 대해서 좀 소개할게요. 몽골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고, 또 몽골의 음식, 그리고 몽골 교회를 소개하고 몽골 1차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몽골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동아시아의 내륙국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인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이 울란바토르는 지금 현재 많은 한국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한국 편의점이나 아니면 한국의 식당이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인 줄 착각할 만큼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은 이제 중세에 들어서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 사이에 있는데요. 1924년부터 1991년까지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이 해체된 후에 1992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해체되고 대신 민주공화국을 채택하여서 지금은 민주공화국 국가입니다. 언어는 이제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몽골의 서부에서는 카자흐족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몽골어를 사용하진 않고 카자흐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내몽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몽골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몽골어를 잘 모르고 중국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였습니다. 주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영어나 독일어 여러 주요 나라들의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또 2007년부터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제 몽골에 방문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러시아어가 학교에서 이제 필수 외국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에 가보면 이제 한국어를 되게 친숙하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이 임금 수준이 중국이나 주요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일을 하러 오고, 그리고 한국어가 이제 몽골어랑 어순이나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학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좀 많이 몽골어가 접하기 쉬운 국가이고요. 몽골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더 영어 통역보다 한국어 통역을 구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제 한반도의 7배이고 남한의 15배 정도 됩니다. 세계 18위 면적으로서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을 다 합친 면적과도 맞먹는다고 합니다. 인구는 굉장히 적어요. 세계적으로 영토는 방대한데 인구는 적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략 한 34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남한 땅에 이제 인구가 21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해서 울란바토르에만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의 인구가 거의 한 150만 명에 이르는데요. 제2도시인 에르데테르라는 인구, 거기에는 고작 한 10만 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편차가 좀 심하고, 나머지 지방 도시들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면 그것도 큰 도시라고 합니다. 게다가 몽골의 이제 모든 기관 시설들이 다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가 그나마 이제 어떤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도 그 인구의 반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구를 다 이제 포용할 만큼의 넉넉한 기반 시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그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게르촌이 있는데요. 게르촌은 또 아직 발전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을이어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르촌에도 어느 정도 그런 기반 시설들이 공급은 되지만 완전 외부에는 수도 배관, 난방 시설도 굉장히 미흡해서 물을 길러 쓰거나 아니면 타이어 떼서 막 이제 불을 떼우거나 이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이제 불교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와 역사적으로 티베트와도 관계가 깊은 나라이고 1992년에 이제 선거로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유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소련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던 나라이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날씨인데 여기 정보 잘못 썼지만 날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는 이제 몽골 전 지역에 이제 차이가 있지만 바다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국의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대체로 건조하고 연교차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극단성 대륙성 기후라고 합니다. 겨울이 매우 추운데 서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더 커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 건조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몽골의 조드라는 이제 자연재해가 있어요. 이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겨울 기상 이변을 지칭하는 몽골의 언어입니다. 폭한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이제 가축들이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는 한 700만 마리의 가축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혹한이 막 영하 55도 밑으로 막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버티지 못하고 우수수 막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는 이런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사는 화살 한 발에 죽고 부자는 조드 한 방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미는 자만하다가 재수 없으면 한 방에 훅 가니까 조심하라는 이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몽골인들에게는 좀 큰 자연재해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입니다. 모스크바보다도 춥다고 합니다. 1월 평균 최저 온도가 영하 27도 그리고 평균 한 21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놓고 거의 시베리아 수준에 맞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 자체가 시베리아 남쪽에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수도도 시베리아에서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네, 음식은 이제 유명하죠. 고기 많이 먹고 또 유제품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유목민들이 이제 옛날부터 말이나 소, 뭐 야크, 낙타, 양, 염소 막 이런 동물들을 막 기르니까 이런 기르던 동물로 생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주로 뭐 스프나 고기 만두, 그 호쇼르 같은 이제 양고기 만두 같은 것들도 많이 해 먹고요. 겨울에는 말려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크림으로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치즈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제 몽골의 요리는 많은 동물성 지방을 이제 포함하는 요리들이 많은데요. 산업화 사회에서는 이게 비만이 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요소라고는 하지만 몽골인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이제 버틸 수 있는 유목업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지방 요소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막 계속 영하 40도 막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몽골 교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1차로 갔다 온 교회이기도 하고 요번 선교에도 지원할 교회인데요. 이레두인 한칠날 교회, 미래의 왕국이라는 뜻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미가 목사님, 저 남자 목사님이 이제 미가 목사님이시고요. 그 가정인데요. 이 미가 목사님은 정경석 목사님의 제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과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몽골 1차 선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교 지원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매 하루마다 이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었고요. 아이들 부와 또 1층에서는 어른 예배가 시작되고 2층에서는 동시에 아이들 예배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선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1층에서는 어른 예배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작년에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집사님이 이제 유년부 이제 집사님이 오랫동안 봉사를 하셔서 많은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많은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주셔서 조별로 나눠서 같이 신나게 게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식 사역을 아래서는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는 주방이 굉장히 시설이 많이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숙소에서 한 80%를 준비해 갔습니다. 미리 그 전날에 계속 숙소에서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점심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비빔밥이나 또 모둠 튀김이나 아니면 뭐 햄버거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음식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IMS 국제 선교사 지원단은 이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별 활동을 합니다. 이 분야별 활동에 있어서는 각자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영역을 준비하는 건데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먼저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공을 차는 건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 주님 안에서 그 서로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도 설명하면서 그렇게 그 영역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풀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을 저희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아이들과 분야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비즈공예 분야가 있었고 또 미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사역이 있었고요. 축구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나눠져서 분야별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족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아이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는 세족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특성상 이제 발을 드러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건조하고 또 춥다 보니까 발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발을 이제 씻겨주고 새 양말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새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양말도 새로 신겨주는 세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가졌어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성경 어디를 암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공지를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장학금이 달리 이제 중요한 성경 암송 대회다 보니까 열심히 그 마태복음 막 암송하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이제 암송 대회 하는 거를 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시상까지 하는 이 암송 대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잔치를 항상 저희는 하는데요. 어린이 사역에서는 저희가 이게 분야별이나 출석했을 때 막 이렇게 스티커를 계속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들 그 스티커 붙였던 것을 마지막 날에 달란트로 이제 교환을 해서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또 천국의 이런 잔치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님 안에서의 이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또 알려주기 위한 달란트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경 암송대회 시상도 하고, 또 교회에 원래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믿겠다 이런 결신자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주도하에 말씀과 여러 가지 교회 소개나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선물도 나눠주고요. 저희 팀원들이 준비한 몽골어 축복송도 이제 부르면서 서로 이제 이 안에서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몽골 선교도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함께 또 이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알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방 선교지를 향한 이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IMS 헬퍼 토요 모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헬퍼 토요 모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에서 사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열정을 다하며 기도하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모임에 우리가 가득한 그 성령의 열정을 우리 안에 달라고, 그리고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무찌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주님 끊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임재로 이 훈련이, 그리고 이 모임이 굉장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이 헬퍼 토요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온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이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임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 우리가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인재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